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과학기술계의 뼈아픈 오점을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자, 조선닷컴의 정치 토크쇼 뉴스를 쪼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라이브로 저희가 만나보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요즘 박기영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기영 저는 이전에는 솔직히 가수 박기영 씨 이름 많이 알았거든요. 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아유 참 이름을 읽기도 참 숨이 찬데 네. 이분의 임명을 둘러싸고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태의 지금 핵심이 뭔지 우리 박은주 부장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이 박기영이라는 인물을 많은 독자분들께서 누구지라고 아실 텐데 과거로 시간을 좀 돌려가고 이 황우석 교수 사태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6년이 되겠는데요. 이때 정말 박기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황우석 교수가 이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 중에 2억 5천만 원이 이 박기영, 당시 이제 그 과학기술보좌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한테 2억 5천만 원이 갔더라.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 이분이 원래는 식물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식물 성장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뭘 했냐 보니까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증대, 과학 연구 과정에 대한 과학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상호 이해 함량, 이런 약간 사회학적 길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이거는 결국 이 박기영 당시 이제 교수 신분으로 이걸 받았던 건데, 교수가 이 황우석 교수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분 횡령 혐의로 이분이 기소가 됐었는데, 황우석 사태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소가 될 때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이 황우석 사태 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고 일종의 그 국가 공공재를 남용한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덕, 그리고 또 논문에다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잖아요. 황우석 씨랑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연구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굉장히 낯선 자리일 텐데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총 R&D 지원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한 20조가 넘는다고 해요. 20조라고 하면 웬만한 한 부처의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서강대의 이덕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이 교수님한테 저희가 이제 과학계가 지금 박기영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쪽 과학계 시각을 누구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교수님, 이 박기영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오늘 제가 듣고 온 소식만 봐도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 한 300명이 이몽기 교수님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게 거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왜 과학계의 우리 과학자분들은 이 박기영 씨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그 과학기술계가 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반발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인가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오후에 어느 언론사에서 이 박기영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과학기술계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이거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을 포기하겠다. 요새 탈권위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탈과학기술을 선언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익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가 이 박기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박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은 이 박기영이라는 이름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소개되기 시작한 맞습니다. 소개라고 그래야 되는지 예, 알려지기 시작한. 알려지기 네. 시작한 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 과학기술계가 이 박기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한 경험을 시작을 한 거는 사실은 2002년경부터입니다. 2002년이면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가 네. 이제 출범을 출범을 하면서 하고, 네. 인수위가 2002년 말에 네.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서 그렇죠. 정말 뜻밖의 인물인 박기영이라는 분이 예. 인수위원회 핵심 멤버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여정부가 시작을 했을 적에는 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생겼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분이 앉았다가 그분이 한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나고 이 박기영이라는 분이 이제 과학기술보좌관이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내내 그 과학기술계는 굉장히 난처한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말 그 초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걸 썼습니다. 뭐 가스도 만들고. 예, 뭐 그렇죠. 그 네. 과학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네. 그러다가 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됐다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국정 어젠다로.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98년에 그 과학기술 예산이 대강 한 2조 7천억 정도였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참여정부가 시작할 적에 그 5년 만에 5조 4천억이 됐어요. 배가 넘 정확하게 네.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5조 7천억이 그 11조로 해서 끝이 납니다. 논의선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MB 정부는 이제 그 성장률이 또 확대율이 50%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외치는데 네. 선뜻 동조를 할 수 없는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그 중심에 박기영 그 지금 혁신본부장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죠?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과학기술보좌관을 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런 거를 이분이 입안을 하고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박경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과학계들은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그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과학기술계에 뼈아픈 그 오점을 남기는 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게 한 60년 정도 됩니다. 1950년대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정말 뭐 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계가 명예를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과학기술계가 최악의 그 사태, 정말 불명예스럽고 부끄럽고 황당한 사태로 생각하는 게 황우석 사입니다. 이 참여정부의 그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 황우석 사태라는 거 하나로 해서 그게 2005년 말에 시작해서 2006년, 2007년까지 참여정부 말기까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그냥 통째로 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황우석 사태가 있고 그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지금 박기영 씨가 있는데 중심에 있다고요? 그렇죠. 박기영 씨가 단순히 황우석이라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질러 놓은 정말 황당한 사건에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숟가락 하나 얹고 뭐 연구비를 좀 나눠 갖고 뭐 이런 정도로 논문에다가 이름을 하나 얹고 이런 정도로 소위 말해서 연루된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그 황우석 사태라는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박기영 연출, 황우석 주연의 세기적 사기극이었다. 연출자다. 예. 어떤 점에서요? 황우석이라는 사람은
그 저하고 사실은 대학 동기인데요. 아, 시골 출신에 네. 네. 뭐 수더분한 그냥 그런 네.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황석이라는 분이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깨끗한 정말 바람직한 과학자 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박기영이라는 분하고 어울리면서 네. 정말 황당한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참여정부 내내 예. 그러니까 박기영이라는 사람하고 황우석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는 네. 겉으로 드러난 거는 참여정부가 시작하기 전인 2001년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비 2억 5천의 출발이 네. 2001년입니다. 예. 그때는 박기영이라는 그 순천대학 생물학과 교수는 아무도 모르는 네. 연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죠. 순천대학에 가가지고 네. 연구라는 거 하고는 담 쌓고 그냥 그 시민운동 네.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철새 관찰하고 아, 이런 예. 정도의 네. 환경운동에 관심을 네. 가진 그런 정도의 순천만에 또 무슨 네. 그렇죠. 그렇죠. 순천대학에 네.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황우석 박사하고 연결이 됐고 그때 이제 황우석 박사가 가지고 있던 연구비의 일부가 이 박기영 박사한테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이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은 네.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99년입니다. 네, 1999년. 그러니까 네. DJ 정부가 시작할 때에 영농이라는 맞습니다. 독재소를 처음 독재소. 만들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농이를 데리고 네.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청와대를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황우석 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거 네. 그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네.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 소가 세계 최초로 복제된 소인데 한우인데 네. 이 대통령께서 영롱한 지도자가 되시라는 뜻에서 영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보고 시큰둥하셨다고 그래요. 오. 크게 반응을 안 하신 거고 네.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니까 이제 그런가 그 보다. 과기부 쪽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태로 참여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시작이 되고 그 2003년 말에 박기영 박사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되면서 과학기술 보좌관이 되면서 느닷없이 모든 과학기술 정책이 이 복제 동물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2004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 무슨 줄기세포, 난치병 치료 막 이러면서 막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뭐 한 60억, 70억이 들어갔다가 2005년에는 200몇십억이 쏟아져 들어간 거고 한 사람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그 연구실을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황우석은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박기영 박사가 그 마련을 해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철저하게 기획을 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다가 정부 정책을 모든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그 황우석이라는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뭐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때 이미 뭐 황우석 박사가 뭐 사회적으로 그 환영을 받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사실은 받도록 기획을 해서 연출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프로듀서 역할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이제 과학에 좀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기영 씨라는 사람이 혹시 우리나라의 과학에서 뭔가 승부를 거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해내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그 뭐랄까 국가 차원을 좀 집중시킨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서 결과가 어그러졌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 또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 박기영이라는 분이 과연 그런 해양 통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인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학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인정되는 분이냐? 왜냐면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학계 쪽에서 전문성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평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 저기 서강대에서 그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85년부터 32년 됐는데
저도 뭐 발이 꽤 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근데 넓으시죠. 네. 2004년 이전에 네. 저희는 박기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본 적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기영이라는 분이 지금 평생 동안 네네. 지금 5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 네. 동안 연구 논문을 쓴 게 한 20편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진짜 박기영 박사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게 과연 몇 편인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연구 경력은 제로입니다. 아 연구 경력은 없다고들 예.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면서 예, 연구 자리는 경력은 차지하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과학기술계를 참 난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염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팔 물을 흘린다고 그럴까? 그렇죠. 팔을 흘린다고 저 그럴까? 사람이 네네. 유능한 과학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정책에 아주 남다른 비전이나 인사이트나 비전이나 능력을 가지고 네. 있어서 뭔가 경험을 보여준 적도 없고 느닷없이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낯선 대통령 옆에서 갑자기 그냥 전도의 예. 정말 칼을 휘둘렀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도대체 어떻게 뭐냐,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냐. 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2006년에 그 이인식 저널리스트 출신이시죠. 과학문화연구소장이 칼럼을 조선일보에 쓴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시에 노무현 후보 캠프에는 과학계가 거의 가지를 않았대요. 그랬는데 이때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습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노 후보를 외면할 때 몸을 던진 극소수 교수 중에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총의를 듬뿍 받는 인물이었지만 주류 과학자들에게는 낯선 인사였다. 이렇게 쓰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죠. 그대로.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이 박기영 씨를 이공계의 노사모다. IT 업계의 노사모다. 사실 이분은 IT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마이너로 출발을 한 거였으니까 외면을 할 때 초기부터 뛰어들어서 열성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와 출발부터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이랑 상관없이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맹목적인 지원이나 그러니까 허용, 그러니까 뭐 제안을 하면 다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정을 좀 추리해 보니까 엄청난 일벌레고 사람을 굉장히 잘 모은대요. 그래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관리들이 뭐 조선일보랑은 뭐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분은 당시 그 과학기상원을 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싫어했던 조중동 기자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면서 정말 뭐라 그러냐 인력 풀이라고 하나 인맥 관리, 네트워크 관리. 인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 그다음에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걸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연구 논문을 얼마나 충실히 썼는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모으고 쉽게 말해서 이빨을 잘 풀고 일을 추진하는 있는 힘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네.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계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청와대가 다 정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아직까지 이 시각 현재 못 버리고 있으며 또 처음에 발탁을 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인물로 이 사람을 발탁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저희 청와대 쪽에 이제 취재원을 갖고 있는 한 기자의 말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과학계에 대해서 사람을 의외로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20조나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 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이거를 맡겨서 내가 거의 직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깝냐면 네. 지난 대선 그 바쁜 와중에 이분이 무슨 4차 산업혁명 무슨 책을 썼는데 저는 이분이 뭘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보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서문을 물론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문을 직접 써서 주고 또 이분이 주최하는 무슨 과학계 행사회 같은 데 가서 저 얼굴도 비추고 이럴 정도면은 굉장히 가깝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청와대 직접적인 해명을 우리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참여정부 시절 정보기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았다. 그런 거에 대한 공을 평가받아야 된다. 물론 과도 있지만 그래서 청와대는 그 공을 평가해서 이 사람을 갖다 계속 쓰려고 한다는 게 어제 전 밤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은 저 청와대의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IT가 뭐 제일 잘했고 이걸 이끈 사람이 박경희다. 그 쉽게 그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 동의하십니까? 아까 그 인식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미루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 박기영 박사의 본부장 임명 이후에 정말 이 사태를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가 청와대가 어제 저녁에 내놓은 해명은 정말 과학기술계한테는 모욕이었습니다. 박기영 박사를 본부장에 앉힌 것보다도 더 심각한 모욕이었고요. 왜요? 이 청와대가 정말 역사를 모르는구나. 황우석 사태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박기영 박사의 실패한 경험이 지금 정부에 꼭 필요하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박기영 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의 높은 이상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11조가 넘게 늘리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외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노력을 했던 걸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게 황우석 사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한 사람의 경험이 새 정부한테 필요하다. 도대체 새 정부가 또 이 사람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내놓은 거는 과거에 이 사람의 경험이나 철학이 지금 정부하고 좀 다르더라도 뭐 용납할 수 있다 이런 덮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청와대가 얘기하는 철학은 뭐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경험은 뭔가 이 철학이라는 게 과학기술의 실체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 황당무계한 철학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황우석 사태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완전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그 경험 정말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했던 그 경험이 다시 필요하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결국은 새 정부가 또 그런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연결 상태가 보질 못해서 지금 다시 끊었다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 이 박기영 본부장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저희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정보기술 분야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 그것을 이끌어낸 사람이 박기영 씨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느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여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학기술계가 상당히 호응을 하고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IT 기술이 최고 수준이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었느냐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 스위스의 IMD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에서 평가한 평가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과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제대로 반영한 거냐 그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좀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제도적으로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본부라는 거의 설치를 굉장히 큰 업적으로 지금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하고 갑자기 과기처였던 그 부처를 갑자기 한 5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부서로 격상을 시키면서 느닷없이 혁신본부라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뭐를 했느냐 아무것도 한 거는 없습니다. 예산 배정도 못했고 혁신본부도 무기력했었고 그 다음에 부총리도 그냥 껍데기만 화려했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그 다음 정부가 시작되면서 과기부 자체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데 흡수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미래부라고 해서 정보통신부하고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혁신본부라는 그 정체불명의 제도가 사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 정부 내에서의 그 뭔가 부작용, 잡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이 행정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래부의 이름을 안 바꾼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난처했었는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혁신본부라는 그 시스템을 다시 들여오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뭔가 되게 이상하다. 왜 10여 년 전에 실패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그런가. 그러다가 갑자기 박기영 이름이 나오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그냥 그림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기영 씨를 잘 아시면은 야 결국 박기영한테 이 자리를 주려고 이런 걸 만드는 그렇죠.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이 박기영 박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것도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수석하고 보좌관 사이의 관계였었고 그 당시에 알려진 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기영 보좌관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도 유난히 박기영 박사를 챙기고 소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황우석 사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황우석을 띄우기 위한 모든 조처가 가능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연구개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경호원도 제공을 하고 황금박쥐라고 하는 전혀 제도에서 벗어난 그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황우석 사태의 핵심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가능했었고 아까 그 이인식 씨가 쓴 글에서 그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크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도 그랬고 과학기술계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계가 늘 하던 얘기가 우리는 이 정치 이 문제에는 관여를 안 한다. 그 과학기술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만 보고 간다 하는 것들이 과학기술계의 널리 알려진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이제 어제인가요? 그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제 물론 알 거 아니냐 이제 거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황우석 사태 때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한다. 그게 11년 만에 사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이게 구국의 심정으로 제가 일을 할 테니까 잘 봐달라. 저는 사실 그 구국의 심정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저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말을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그리고 구국의 나라를 대체 자기가 어떻게 구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솔직히 가장 웃었다는 표현이 좀 그분한테는 미안한데 그게 저는 가장 웃었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저희가 정말 이 박기영이라는 분한테 정말 안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학기술계가 정말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죠. 실험실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를 살리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결국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구국을 하겠다는 사람,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맹종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지난 이 참여정부 이후로 과학기술계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였는가 하면 정책 과잉입니다. 정책 과잉이요. 예, 모든 것을 과학기술 정책으로 해결해요. 정부가 너무 그냥 반제로 하는 그 말씀이신 거죠? 뭐 창의적인 연구를 해라 하는 것도 강제하죠. 강제예요. 뭐 어떤 연구를 해라 강제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도와줘라 그것도 강제예요. 그것도 그러면 과학기술계의 그 현실을 잘 알고 진짜 통찰력이 있는 정책이냐? 아니에요. 전부 남의 거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은 정말 그 창조적인 이 연구 능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알아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행정가가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했다는 정체불명의 그 사람이 그 높은 말 한 장 위에 앉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은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 도망다녀야 되는 양떼 같은 신세다. 아이고. 근데 이 혁신본부장이 구국의 그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약간 그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약간 블랙 코미디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이분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다. 과학계가. 과학계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리서처도 있어야 되지만 나 같은 과학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내가 과거에 과오를 딛고 과학 행정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산도 잘 나눠주고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반대하느냐. 도대체 내가 황우석 사태 때 뭘 했다는 얘기냐 라고 반론을 한다면 교수님은 당신도 황우석 사태에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어요? 그 황우석 사태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논문에다가 잘못된 엉터리 논문에다가 이름을 끼워놓고 연구비를 좀 받아내고 뭐 그 좀 그 홍보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황우석 박사를 그 소위 말해서 황금박쥐라는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끝없이 그 정말 반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긴 주범이라는 그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뭐 그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지금 그 이분의 이 정말 구국의 정신이라는 거 이게 그 이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학기술 행정이라는 거는 일반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지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보, 그 예를 들어서 군하고 관련된 거를 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책 전문가가 와서 그 군을 관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진국의 과학기술 행정의 책임자들은 최소한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연구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를 이게 그 단순히 뭐 책 몇 권 읽고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 현장이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프로세스 그거를 익히지 않은 사람은 과학기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런 분들이 연구 경험이 전혀 없이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과학자들을 권리의 대상으로 두고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인간들을 어느 구석으로 몰고 가면은 좀 뭔가 좀 털이 좀 좋은 털을 많이 생산하게 만들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과학기술자들하고 같이 정말 땀 흘리면서 현장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지금 현장의 상황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요.
정말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분이 썼다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네네. 관련된 책이요. 저는 그거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완벽한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아무도 실체를 모르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처방, 그러니까 병을 모르는데 처방만 먼저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을 고를 때 그 어떤 안목과 그 다음에 그 선발하는 기준 같은 것조차도 보시기에는 결국은 잘못되어 있던 거다.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그 결말이 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이 결국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그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공사 부분을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대통령이 가장 저는 인사를 할 때 그 듣는 의견 중에 하나가 여권의 의견, 그다음에 본인을 어떤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의 의견은 저는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들이 뉴스를 쓰고 왔는데 여당 내에서 의원들이 이제는 거의 반공개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이 박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핵심 지지기관 중 하나인 민노총 소속의 공공연금 노동조합인가요? 거기에서도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제가 특정 신문을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이면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그 정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인데 오늘 아침에 사설 제목이 저 박경을 고집하지 말라였거든요. 아니 제가 다 교수님 읽어보니까 자체도 사실은 네. 자유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 보면 민주당 쪽이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한겨레 사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 사설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이제 대통령이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뭔가 주말쯤에는 결론이 뭔가 나오지도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말 그 청와대 대통령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학기술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좀 그 좋은 분위기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유일한 요구사항이고요. 정치적으로 뭐 보수도 그 관심 없고 진보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게 국가 경제 기여가 되고 그 학문 증진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계가 진보 보수로 휘청휘청하게 만든 본인이 바로 박기영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불러서 쓰시면은 그 친문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 이념적 성향이 가장 약한 집단이 과학기술계 아닙니다. 그 좀 이런 그 뭔가 이렇게 생각의 차이 같은 거를 좀 고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의사가 이제 맹장을 떼어내느냐 말아내느냐는 딱 그 순간 판단에 따르고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맹장을 보존해야 되냐 떼야 되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관계 자체가. 알겠습니다. 박 부장도 뭐 하시고 싶은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박기영 사태에 대한 뉴스 조단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저 교수님이 또 다른 과학적 현안, 지금 우리 과학적 현안 소식이 좀 있거든요. 원전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